어제는 남북이 역사적인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2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9.19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19 합의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5도를 앞두고 태풍 피해 복구를 빨리 끝내고 주민 생활을 안정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고 9.19 합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바로 9.19 공동선언 2주년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선언이었는데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 이후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이제 남북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긴장은 거의 해소가 되는 그 과정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남북관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답보 또는 그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태의 남북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전제 조건인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은 9.19 남북 그 군사 합의서가 계속 준수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그것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는 이른바 북한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관계가 어떠한 그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을 짧게 줄이면 군사적 긴장 상태는 완화됐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지금 이렇게만 봐야 되겠네요. 남관계가 멈춰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9.19 공동선언 2주년인데 대통령이 SNS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지금 없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남관계 현 주소가 명확하게 좀 반영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통상 보면 9.19 공동선언의 2주년이라고 한다면 남북 차원에서 공동으로 그것을 그 축하하거나 그런 서신 교환 정도가 있어야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도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았고 북한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서 지나갔습니다. 결국 남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북측의 그런 무반응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적극적인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수해 피해나 또 태풍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신경 쓸 그런 여력이나 여지는 현재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9.19 2주년에 대해서 남북이 이렇다 할 그런 행사조차 못하고 지나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지금 이제 남북한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희망을 밝히긴 했는데 동시에 또 그동안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이유가 대내외적인 제약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대내 대외 이런 제약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제약입니까? 결국 이제 대외적인 제약은 역시 북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미 관계가 현재 뚜렷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도 뭔가 행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그래서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현재 상황들을 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제약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또 내부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또 남북 차원에서 상호 신뢰를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좀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측은 이제 북한 측에서 봤을 때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도 그랬고요.
또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북측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것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실제 어떤 성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뭔가 하나, 둘, 두 개, 세 개가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국면이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네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네네. 취임 후에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9.19 공동선언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상황을 보면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제 서욱 장관도 그렇고요, 이인영 네. 장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9.19 군사 합의에서 보면 핵심적인 사안은 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의 해소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이제 그 북측이 9.19 군사 합의를 어긴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또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강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보더라도 군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휴전선상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나 또는 남북이 합의했던 것들을 북한이 거의 대부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아마 희망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북 관계의 현재 상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이인영 장관 입장에서 또 국방 최고 책임자로서의 서욱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발언은 그 두 장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어떤 뭐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이런 전략적 도발은 없었습니다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또 네네. 야권 쪽에서는 작년 11월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참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격을 했고 그런 훈련을 했고 또 지난 올해 들어서는 5월에 GP 총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네네. 우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네. 또 6월에는 연평도 옆에 있는 개머리 해안포 개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네. 전체 숲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는 속에서도 무력 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두 번에 걸친 그 소규모 네. 그런 행동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을 갖고 결코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전면적으로 어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침소봉대라고 봅니다. 결국 창린도에서의 포격이랄지 이런 일부 상황들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군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켜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이 지금 코로나19나 수해 또는 태풍 피해 이것 때문에 북한이 내부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남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무력 시위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한두 번에 걸친 정도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네. 현상 유지 그리고 군사 긴장의 해소나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네. 남북 문제 전문가분들 대부분이 11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뭐 별다른 한반도의 정세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네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환경과 구조는 남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 지금 당장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를 북한도 지금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구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예방 협력, 보건 협력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 이제 코로나19가 없다고 북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의학적 관심 대상자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이 예방과 관련된 북한의 보건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우리가 유니세프랄지 또는 WFP랄지 또는 뭐 세계보건기구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선 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또 너무 그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 뭐 노출시키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대화의 동력들을 찾으면서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 쪽으로 가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이런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예. 좀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는 그런 작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인영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23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 이번에는 네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유엔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교수님은 또 정부의 자문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23일 아마 화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23일 새벽일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아마 두 가지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제 예방 협력이랄지 그런 협력적 모습들을 좀 국제사회가 좀 만들어 보자. 또 K 방역의 성공 사례들을 갖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남관계 차원에서는 뭐 지금 당장 새로운 제안을 아주 뚜렷한 제안들을 꺼내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남관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천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방협력이랄지 보건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제안 가능성이 있다.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의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 최고 당국자 간의 뭐 화상 회의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그 예방 협력과 보건 협력 정도에서의 이야기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북한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네네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의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이건 뭐 약간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에서 한 거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그동안 계속 바이든에게 뒤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네. 물론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기에 네. 좀 앞선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역전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재선 대통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러스트 벨트의 그 블루 칼라의 백인 노동자들 네. 거의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지층이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또 바이든 부통령이 갖고 있는 뭔가 새로운 이미지 또 강력한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보이지 않는 이런 속에서 그래도 재선 대통령의 그 프리미엄이 예.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경제가 좋은 편입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물론 네. 코로나19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경제 상황들이 그 지표들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발언들도 있고 네. 또 그 미국 주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에 있어서 그나마 바이든보다는 좀 안정감 있게 또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들이 아마 반영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마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요즘 그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죠. 리설주 여사. 네네네. 지난 1월 25일 설날 공연에 참석한 이후로 지금 8개월째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북한 관영 매체에도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걸까요? 뭐 과거에도 보면 이제 뭐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부인이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김일성 주석 때도 보면 꽤 오랫동안 김성애 여사가 나타나지 않는 네네. 경우도 있었고 뭐 이랬었습니다. 아마 그 이설주 여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는 아마 그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이 과정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조심스럽게 행보를 펼치고 있는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저 남편과 아무래도 가장 밀접하게 그렇습니다. 접촉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보면 대체로 수해 피해나 또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태풍 피해 이런 지역들을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리서치 여사가 동행하는 것은 이제 부담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서치 여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뭐 세간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특별한 어떤 그 리서치 여사의 어떤 신상의 변화랄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 얘기 쭉 했는데 일본 얘기 잠깐 네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아베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리가 돼서 이제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거 보면 아베 전 총리하고 별로 입장이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거의 뭐 그렇습니다. 계승 정권인데 네네네. 공통점과 그리고 또 차이점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요약해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가 그 총리가 지금 이제 총리가 됐지만 우선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총리를 하는 것이고 1년 정도 아마 하고 그다음에 네. 다시 아마 총리를 뽑는 절차를 또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의 스가 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베 총리의 분신으로서 아베 총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뭐 일본에서 표현하는 이제 각계무샤 같은 네. 이런 정도의 그 역할을 당분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렇지만 이제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외교 정책이랄지 또는 내부 정치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그러나 스가 총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외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요. 저희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든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정세균 총리도 축하 서한도 보냈는데 네네. 일본 쪽에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제가 봐도 너무 좀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썩 좋지 않다. 이건 좀 뭐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가 우리 대한 정책에서 보여줬던 부정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을 네. 유지하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신호를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새롭게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한일 관계에 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가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